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청문회는 묻고 듣는 회의인데 후보자는 묻지마 청문회를 만들었습니다. 야당 간사로서 유감입니다. 2000년부터 총리 청문회가 시작되었는데 사상 초유로 증인 없이 치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족과 전처를 빼고 수상한 금전 관계가 있는 딱 5명만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없는 깜깜이 청문회입니다. 그 이유는 후보자가 본인을 포함한 주변인의 개인정보 동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83개 기관은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쟁점을 제대로 설명하는 알맹이 있는 자료는 전무합니다. 당초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상 3일 이내의 기간을 2일로 하는 대신에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위원장님 앞에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타조가 모래에 머리를 묻는다고 큰 몸통이 안 모입니까? 저는 6년 전에 있었던 조국 청문회의 재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청문회에서는 증인이 딱 1명 출석했고 자료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다루는 의혹도 오늘과 매우 닮았습니다. 검찰 고발도 당했습니다. 부실한 청문회 이후에 여론이 악화되어 후보자는 결국 취임한 지 35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오늘도 이쯤 되면 지난 한덕수 총리 청문회 때처럼 회의를 연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오늘 열린 회의에 저희가 참석한 것은 후보자에게 위원장님께서 직접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중요한 것은 후보자와 가족 등 관련자들에게 청문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오늘 오전 중에 모두 사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후보자의 다짐을 받아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는 이행 안 되면 특단의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지난주에 법무부에 갔을 때 개인정보 동의서를 청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무총리 후보자는 아직까지 사인을 안 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사인해 주시기를 다시 요청을 합니다. 후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여태까지 나왔던 의혹을 모두 인정하는 거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5억을 벌었는데 14건을 썼다 하면은 나머지 8억에 대해 자료로서 설명하면 됩니다. 자녀의 특혜 논란은 대학교 입시 서류만 제출하면 간단히 설명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자료 요구 시간이니까 자료 요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이따.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하셨으니까. 네, 그럼 네, 3분 드리겠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저 발언권 받았습니다. 발언권 신청하시고 잠깐만요. 저희 간사님이 자료 제출 동의 요구서에 동그라미 해달라고 해야지 오늘 오후까지라도 자료가 도착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도 어제 기자회견 비슷하게 메시지를 보낸 것 같더라고요. 자료가 똑바로 안 왔다라고 하면서 말씀 주셨는데 뭐 학위 논문, 장학금 수령 내역, 출입금 내역 이런 것이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의 동의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내용 같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뭐 칭화대 졸업과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수업 어떻게 들었는지 갖고 와달라고 하는데 칭화대가 가짜로 졸업 증명서를 내줬다는 겁니까? 애초에 유효하지 않은 증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증인 참고인과 관련돼서는 시간 관리 잘 못했잖아요. 저는 18일 날 의견 안 되는 거 보고 20일 날은 의결 되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전철을 넣니 빼니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증인들을 끼워 넣고 빼고 하면서 서로 협상이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20일 날 마지노선인 20일 날 5시에 마지막 협상을 한다? 이거 6시 넘으면 일몰이 지나가지고 증인을 부를 수조차 없는 겁니다. 애초에 증인을 부를 생각이 있었던 겁니까? 그 상황이 관리가 안 돼서 증인을 못 부른 것을 여당이 잘못해서 못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 후보자를 고발해놓고 피의자 취급하는 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신상 공격하는 것까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생 하나를 다 부정하고 개인사만 인대한 기우세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장 황당한 거는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기 전까지
현금 6억을 집에다 쟁여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입견을 국민들로 하여금 가지게 만들어 놓고 잔상을 남겨놓는 발언입니다. 뻔히 경조사 출판 기념회가 다른 해에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의사 진행 발언이에요. 그거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추징금 내고 그때그때 소진한 거 알면서도 뻔히,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이세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분명히 경조사나 출판기념회 다른 연도에 있었던 거 알면서도 현금 6억을 집에 쟁여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입견을 아니 해야 될 얘기 대신하지 마시고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의사검증위원이 국민들께 선입견을 가지게 하고 가짜 뉴스를 살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전현기 그래서 의원님. 남았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금 6억을 쟁여놨다라는 식으로 조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사실 검사 취조실도 아니고 그 검사가 뛰기 위해서 사건을 키워가지고 선입견 가지게 만들고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지양해야 된다는 것이고, 현금 출처 아들 문제 이런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하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한 한마디 얘기 안 하고 전현기 의원님 제가 3분 줬어도 그 짧게 하라는데도 뭐 3분 넘어서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제출해달라고 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적어도 본인 거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인을 받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면 우리가 오전 질의를 할 동안에 그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곳에서 자료 준비를 해오지 않을까 해서 의사 진행 발언을 드렸습니다. 자, 박선원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 발언할 때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에 차질이 있으니까 위원장이 발언하는데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렇게 위원장 진행을 방해할 때는 위원장으로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드립니다. 위원장이 발언하는데 발언 도중에 그렇게 발언하는 것이 방해 아닙니까? 자,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고 또 우리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박규택 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규택 의원 발언은 전 못 들었는데 아마 다른 의원님 발언할 때 발언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 사과든지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대해서 이렇게 끼어드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조금 전에 주진우 의원 그리고 저 김희정 의원 자료 제출 요청을 정당하게 하고 있는데 마이크가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계속 떠들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박선원 의원 조용히 좀 해요 했더니 야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혼잣말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선원 의원님. 예,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짧게 하시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좀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시고 그러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3분. 제가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예, 본인이 지금 댓글이나 내용들 확인하고 말씀하셔야 되고 제가 그동안 인사검증위원회에 대해서 부당한 공격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대승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저는 한 번도 모욕적인 언사를 쓰거나 무리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 후보자의 유학 비용을 얘기할 때도 다만 유학 비용의 지금 자금 출처가 전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확인만 요구했을 뿐입니다. 근데 박선원 의원이
지금 언급한 것은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제 병역 면제 사유를 언급하면서 지금 댓글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내용도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몰라요? 아니,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박선호 의원이 알고 얘기한 거잖아요. 몰랐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얘기하면서 타인의 질병과 관련된 거 얘기하면 본인이 압니까? 저는 고등학교부터 질병 알아서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여기 공개된 자리에서 인사검증위원이 다른 검증위원한테 언급을 받아야 됩니까? 기본적인 국회의 품격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개인 프라이버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아무도 몰랐다고요. 그러면 급성간염이라는 표현을 왜 했습니까? 이거 몰랐어요? 아, 몰랐으면 박선호 의원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제 얘기를 언급하신 거죠? 아닙니까? 사람에서 이거 사과해야 될 사안이고요.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아무리 국회의 품격이 떨어져도 남이 치료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다른 내용 얘기한 게 있습니까? 제가 김미수 후보자 얘기했을 때 질병이나 개인 신상에 대해 얘기한 게 있어요? 정확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예. 간사님 조용히 하시고요. 박선원 의원님, 본인이 그걸 우리 청문위원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라면 해명하시고 사과할 필요가 있으면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저에 대한 언급이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보세요. 손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사과하세요. 본인이 얘기한 게 훨씬 더 심한 겁니다.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급성 감염은 나는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제 나름의 판단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의료 상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끌을 가지고 지적하는 의원님들 하지 마세요. 의원님들 조용히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비전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될지 정책에 대한 자, 검토하세요. 박선원 의원님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진 의원님 본인이 뭐 그에 대해서 사과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